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3이 막을 내리고 우리 기업들의 성과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뒷이야기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한국 기업의 216개 제품이 혁신상을 받으면서 역대 최다 세계 최고를 기록했어요. 대구 경북도 올해 CES가 지역 기업들의 세계 진출 무대가 됐다며 현장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갑니다. 특히 대구시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전문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와 업무 협약에 이어서 최대한 빨리 올해 상반기에 대구지사를 설립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죠. 국내에서는 벤처 창업으로 시작해 기업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 23개가 나왔는데 대구에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스마트업 붐업을 통해서 대기업 유치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시사초점에서 이 CES 2023에 참여한 지역 기업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안동 지역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2.6도가량 높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는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4도, 봉화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지만 또다시 금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질 전망이고요. 목요일 밤부터 설 연휴 시작인 금요일 새벽 사이에도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안동시가 노인 일자리 43개 사업에 3,260명을 1월 중으로 배치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버팀목이 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인상되는데요. 가구당 월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원이 상향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났습니다. 어제보다 기온 조금 올라서 낮 기온 6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모레인 금요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주 엑스포대공원이 개묘년 설날을 맞아서 토끼띠 할인과 설날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 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공원 내 곡수원 일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우선 전통놀이 체험으로는 투호 던지기와 제기차기, 윷놀이, 한궁 체험 등이 준비돼 있고 공연 프로그램은 트로트 공연과 통기타 공연이 진행돼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설 행사에서 가장 관심이 큰 행사는 토끼해를 맞아서 토끼처럼 멀리 뛰는 껑충뛰기 왕과 제기차기 왕을 선발하는 이벤트인데요. 껑충뛰기 왕은 가장 멀리 뛰는 순서대로, 제기차기 왕은 개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찬 순서대로 경품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경주 엑스포공원 찾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4도, 습도는 56%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5에서 3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최고봉인 성인봉 등산로에 처음으로 재해구호함이 설치됐습니다. 울릉 119 안전센터와 울릉 산악구조대는 등산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해구호함을 설치했는데요. 재해구호함에는 들것과 부목, 랜턴, 로프를 비롯해 핫팩과 비상식량, 휴대폰 배터리, 호루라기와 비상의류 등 등산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물품이 비치됐습니다.
성인봉 등산로에는 구급함과 위치 표시판, 길 안내 로프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재해구호함이 설치된 건 처음인데요. 재해구호함은 성인봉 등산로 KBS 울릉중계소 안평전 등산로 성인봉 정상에서 20여 미터 아래 평지와 안수마당 두 곳에 설치돼 있고요. 긴급 재해구호함에 적힌 054-791-2119로 연락하면 열쇠 비밀번호와 사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인봉 등산 중 조난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재해구호함 설치로 안전한 산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신속 간결 신년 업무 보고입니다. 네, 이게 대구시 신년 업무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어제까지 이틀간 이 시청 산격청사에서 7국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 35곳을 대상으로 새해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대구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연초 대규모 정기 인사 이후에 좀 자칫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좀 완전히 부식시키도록 시국장과 기관 대표 한 명만 책임 보고에 나서서 무슨 뭐 입사 인터뷰를 본 듯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번 보고는 불필요한 준비 과정을 생략을 했고요. 다수 인원이 참여해 대기하던 그런 관례도 사라지게 된 셈이어서 홍준표 시장 좀 특유의 신속하고 간결하고 명쾌한 이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있던 업무 보고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국별 보고를 보면 방대한 업무를 핵심 중에 핵심만 2장으로 요약해서 업무 중요성 파악 그리고 이제 보고의 집중도 이걸 좀 높였고 네. 그리고 시 산하 공공기관 12곳도 이번 보고에 좀 포함이 돼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고 기관별 핵심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기획조정실이 첫 주자로 나서서 실국가 산하기관 12곳이 첫날 일찌감치 핵심 정책 보고를 마쳤고요. 예. 둘째 날은 이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 등 23곳이 보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 안전으로 이 대구 의료원의 상대적 낮은 인식을 극복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서 과거 이제 해민서로 거듭나기 주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네. 또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이 버스와 도시철도 연계 강화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신설 검토 이것도 지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서문시장 주변 이 개성중학교 내에 지하 주차장 신설 건립 이거 좀 발빠른 조치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홍 시장이 이외에도 재정 혁신 올해 2천억 이상 채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증대와 재정 낭비 원인 점검 외에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 또 대구 경북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적기 추진, 민간 공항 건설, 이 종전 부지 개발 이런 실행 계획의 구체적 마련과 신공항 연계하는 산단 조성 용역 철저 이것도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 명절에 현수막 걸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구시장. 네.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거짓 공적을 써서 현수막을 내걸거나 의례적인 설날 인사로 전국이 현수막 몸살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이번에도 대구시는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 아직은 내세울 만한 치적도 없거니와 선전할 만한 뚜렷한 업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보다 시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요. 설 지나면 이런 거짓, 과시성 현수막 이게 도시 미관만 현실뿐 아니라 바로 철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정치인들이 설치하는 현수막 철거하겠다 이런 뜻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뜻이 좋은 현수막도 많지만 불필요한 현수막도 있고 그러니까 현수막 자체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 좀 지저분하다 이제 이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검토한
두루두루 살핀 홍 시장의 이번 정책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의무 휴일 변경 규탄입니다. 지금 대구는 월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그 그렇습니다. 기사는 나왔어요. 2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반발이 큰 모양입니다. 예, 이게 뭐 대구시가 처음 시작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의무 휴업 평일 변경 추진 뭐 이게 확실시되는 뭐 날짜까지 이제 완전히 픽스가 돼가지고 그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마트 산업노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 본부가 어제 오전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냐면 노동자 건강권, 뭐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탈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또 이게 정부를 향해서 의무 휴업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도 반대하는데 왜 이거를 의무 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2월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어제 노조원들이 보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의무 휴업일 변경 사항은 각 구청, 뭐 군청장들의 권한임에도 홍 시장이 이걸 대구시 차원에서 발표해서 구와 군을 패싱하는 논란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네. 박선영 마트노조 대경본부 수석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의무 휴업 평일 변경과 온라인 영업 허용 이건 유통재벌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함이다. 네.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고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이 중소자영업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절차를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부분에 법적 제동을 걸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조가 2,154명 마트 노동자들의 의무 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어제 대구시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는 지금 이렇고요. 다른 지자체들 분위기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 규탄 기자회견이 대구에서만 열린 게 아니고요. 네. 어제 뭐 대구뿐만이 아니고 서울, 인천, 부천, 대전, 세종, 충청, 뭐 경남, 부산, 경기, 광주, 전라, 울산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뭐 취지입니다. 이 의무 휴업일 이 평일로 바뀌게 되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이제 박살된다 이런 얘기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영업 허용도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노동자 상인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이 어제 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 해제 이것도 마트 노동자에게 휴일, 야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재벌 뭐 유통 이 기업들의 민원만 좀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 노조 측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네. 정부도 그렇고 지금 대구시도 그렇고 이게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이거 좀 풀어봐야 되는 문제 아니냐 또 현장의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의무 휴일을 주말에 하는 게 뭐 일요일에 하는 게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대구시는 2월엔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별 탈 없이 잘 추진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평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마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이 좀 박탈될 수 있는 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한국 돈 안 받는다입니다. 한국 돈 안 받는다. 네. 네. 이게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시한 안 이걸 좀 보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금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대납하는 그런 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이 정부안을 규탄하는 광주 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내일 죽더라도 한국에서 주는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돈을 받더라도 일본이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을 거다. 내가 바라는 건 일본의 사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서 일본에 지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켜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원의 판결은 일본이 전범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 피해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일본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안 풀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도움을 받아서 큰 기업, 특히 이제 포스코 옛날 포항제철이죠. 포스코에서 돈을 내고 뭐 이런 기업들이 돈을 내서 재단에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일본에서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걸로 이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일본의 뭐 태도나 입장이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으면 우리도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그죠? 네. 독일과 일본을 우리가 흔히 비교를 가장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네. 깊이 해야겠습니다, 진짜. 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청년 인턴 활성화입니다. 네, 청년들 뭐 좀 채용 규모 늘린다는 좀 반가운 얘기인가요? 네, 정부는 먼저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인턴을 뽑는데요.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인원을 4,000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턴들이 45개 부, 처, 청과 중앙위원회에서 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해에는 13,000명 규모였던 공공부문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더 늘려가지고 지난해보다 13,000명 늘려서 올해 35,000명간을 선발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인턴에게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를 맡기는 거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 직종 등을 고려해서 전문 분야별로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을 이렇게 많이 뽑기는 뽑는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사실 줄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러니까요.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2025년까지 공공기관 인원 12,000명이 감축이 되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이 부채가 늘어서 방만 경영이 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게 인턴이라는 게 사실은 일시적인 그러니까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미래로 봐서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기 그죠?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인턴 채용보다 좀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죠. 문화유적지가 참 많아서 갈 때마다 새로운 곳들을 갈 수 있는데 근데 요즘도 경주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998년에 국제박람회를 열었던 엑스포 대공원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을 했다는데 여기 또 미술관이 아주 멋진 게 있대요.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하면 많은 문화 유적지가 있고 야경으로도 유명한 명소들이 많이 있지만 새해 경주 여행에는 솔거 미술관을 추천합니다. 신라시대 화가 솔거 이름을 그대로 따온 미술관으로 2015년 8월 문을 열었는데요. 솔거 미술관에 대한 설명 학예사에게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솔고미술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욱 학예사입니다. 솔고미술관은 한국화의 거장인 박태성 화백이 831점의 작품 기증을 통해 2015년 개관한 공립미술관으로서 경주 엑스포 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모티브로 지어진 솔고미술관은 차경이 있는 전시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화 연구와 함께 경주와 경북 작가 발굴 및 전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고미술관은 그렇게 규모가 큰 미술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은 미술관이지만 재밌는 건축적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상거리가 많이 있고요.
있는데요. 주변 자연공간이 우수해 전시를 관람하고 둘레길을 산책하여도 좋은 칠링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현재는 노은님, 박태성 작가의 개인전과 함께 김정자, 이영균 작가의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경주의 미술사를 조명하는 전시와 한승무 작가가 선보이는 VR, XR 기반 조각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솔거미술관 하면은 우리 한국화의 거장이죠. 박태성 화백의 작품을 기증해서 이 미술관을 지은 거다. 그런 네. 얘기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러면 이 박화백 작품 전시 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5월 28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한국화 9점, 서예 12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박태성 화백의 최근 신작 2점을 비롯해서 솔거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4점이 새롭게 공개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생명의 화가로 불리는 노은님 작가의 첫 유고전인 나 종이 북과 2022 경주미술관 선정 작가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김정자 작가에게 작품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올해서 한 작업 중에 한 작품으로서 핑크 장미가 바다 위를 장미 꽃잎을 타고 항해를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다 공간과 하늘 공간을 접어서 저 미로의 공간으로, 신비의 공간으로 장미가 꽃잎을 타고 여행을 하는, 하늘 공간과 바다를 접어서 생기는 저 미로의 그 공간으로 여행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저는 공간접기라는 조형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가 김정자입니다. 공간접기라는 작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자연이나 사물의 조형미와 가상적인 공간의 신비로움을 통해 재미있는 가상 공간 여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사물의 재미있는 조형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고요. 가상적인 그 공간으로 인해 공간 여행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는 작업은 장미가 등장하고 또 공간 접기와 공간 여행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갑니다. 장미는 재라고도 할 수 있고 관람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면적인 그런 가상 공간으로 재미있는 공간 여행을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공간 접기라는 작업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자연이 저렇게 접었을까? 꽃이 접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접힌 느낌으로 자연이나 꽃이나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한 재미있는 조형미를 느껴요. 또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을 조금 접어서 그 펼쳐지는 속으로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대한 아주 신비로움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저 안에는 뭐가 있을까? 왜 저런 공간으로 계속 가고 있을까?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텔링한 그런 작업이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경주 엑스포 공원은 참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여기 미술관이 있으면 뭐 경주는 그냥 걸어 다니기도 너무 좋은 곳들이라. 네. 다 뭐 그냥 사진 찍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미술관에는 내가 풍경이 되는 창이 있습니다. 창 너머 보이는 물과 하늘, 멀리 보이는 엑스포공원 경주타워가 어우러져서 경주의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솔거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 얘기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지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경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 온 김에 요즘에 핫하다는 곳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경주 엑스포 대공원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안에 솔거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평소에도 저는 작품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박태성 화백은 들어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좋은 분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변이 예쁘더라고요. 밖에 호수 같은 곳도 있고 또 주변이 정말 예뻐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고요하고 또 조용한 듯하지만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는 곳이에요. 설 연휴나 또 주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에는 명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솔거 미술관은 전시도 보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설 연휴잖아요. 두 거장과 지역 작가 예술 세계를 만나는 문화 여행으로 솔거 미술관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항의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CES 2023의 핵심 화두는 휴먼,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중심에 둔 초연결 모빌리티가 돋보였다고 하는데 대구 테크노파크 도건웅 원장 오늘 전화 연결해서 이 CES 현장 분위기 또 우리 지역 기업들 성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이번에 CES 2023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도 하셨을 테고 행사 규모도 아무래도 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되고 그러긴 했을 텐데 네, 예. 어때요? 이제는 좀 완전히 회복됐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현장 예. 보시면서. 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중심으로 CES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대규모 오프라인 전시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CES는 오프라인의 활기 그리고 온라인의 접근성을 유지를 한 하이브리드한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1967년부터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에는 웹 3.0과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이 ICT 기술을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삶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네. 우리 대구 참관단은 대구 미래를 이끌어갈 5대 산업, 즉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그리고 ABB 등을 위주로 해서 주목해서 보고 왔습니다. 이 CES가 한 해 새로 시작하는 네. 연초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전 세계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네 참여 기업들 얼마나 됐습니까? 네, 이번 CES는 3년 전에 2020년에 열렸던 그 오프라인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ICT 전시회답게 173개국에 3,200여 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전체 인원으로는 10만 명 정도가 전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내 기업이 500곳 정도의 부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나라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CES 혁신상을 받은 500개 기업 중에서 약 30%, 141개 기업이 바로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 그 기업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챙기셨을 텐데, 예, 예. 그 전시관 구성하는/거나 지원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예. 저희 테크노파크는 2017년부터 매년 대구 공동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동관 2개 그리고 저희 테크노파크와 경북대가 합해서 한 곳에서 전체 3개 공동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3군데 중에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주로 전시를 하는 메인 전시관에 7개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소업 중견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베네치안 엑스포 전시관에 전체 24개 기업에서 31개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각 기업들에게 전시 부스 임차 그리고 시설 장비, 비품 등을 통합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이제 브로셔 제작이라든지 통역 그리고 출장 비용 그리고 샘플 물류 비용 등도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 행사에 참여하는 31개 기업 선정하는 것부터 예. 뭐 전시관 운영이나 현장 진행까지 네. 손 안 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참여 기업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선정을 했죠. 네네. 네. 그 지역의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ICT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매출, 고용, 그리고 해외 영업 실적 이런 이제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그 제품의 뭐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 시장성 등등 정성적 지표를 활용해서 공정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대구의 CES 성과가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나흘 동안 쭉 열렸는데요. 상담이 925건 정도 됐고, 전체 1억 달러 정도의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도 8건, 그리고 혁신상도 5건을 받고 등등의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현지에서 계약도 200만 달러 이상 체결이 됐고,
그리고 2천만 달러 정도가 아마 상반기에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세계 시장 문을 연 지역 기업들 혁신 제품 어떤 제품들을 선보였나도 궁금합니다. 네, 예. 뭐 31개 기업 다 소개해드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만은 네네네. 괜찮은 상담 실적을 거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주식회사 푸딩은 2019년에 설립이 된 메타버스하고 VR 전문 기업인데요. 네. 이번에 CES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한 이 메타버스 플랫폼 푸딩 월드라는 걸 출품을 했는데요. 네네. 상담을 30건이나 받았고 계약도 한 $200 정도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메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건 이 회사는 2017년에 설립돼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그 인지재활 솔루션 제품을 출품해가지고 상담을 26건 했고 그리고 MOU를 6건 맺었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사와 현지 계약을 $50만 계약 실적을 거뒀습니다. 예, 그래요. 올해 CES에서 이제 모빌리티의 미래를 봤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모빌리티 분야 지역 기업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과는 어때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 이 CES가 전자제품 위주의 전시회였지 않습니까만은 네네. 이게 거의 자동차로 옮겨갔다는 게 최근에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전시 면적만 해도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그 지역의 기업 중에서 LUL 코리아라는 회사는 설립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전기 스쿠터하고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 $50만 수출 계약을 맺는 그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만드는 그 대형 채비라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구 공동관 외에도 이 기업은 별도의 기업 부스를 추가로 또 마련해서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앱을 이용해 가지고 충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로 CES 혁신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800만 의 그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전시 보러 온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채비에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대형 채비 이름도 독특하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올해 CES에서 한국 기업들 혁신상 수상이 그렇게 많았다. 네, 예. 뭐 가장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 지역 기업들도 또 혁신상 이름으로 올려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이 혁신상엔 또 어떻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그 전 세계에서 2,100개 기업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99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 5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채비, 그 전기차 충전 시스템하고 네. 타임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를 출품해서 또 받았고요. 네. 또 밸류앤 트러스트 회사에서는 그 척추 측만증의 그 보조기 또 출품했고 예. 또 블라썸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는 또 미용 기기를 또 내가지고 또 상을 받았고요. 뭐 그렇게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 우리 지역에서 기대되는 기업이고 또 저희 테크노파크가 육성을 한 기업들이고.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혁신상 또 최고 혁신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 CES 현장에서 보면 각 지자체들마다의 뭐 홍보 마케팅이나 네, 예. 투자 유치하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상당히 치열할 텐데 이번에 네. 우리 대구시 참관단은 어떤 부분에 주력 하신 거예요? 네, 예. 우리 이번에 대구시 참관은 홍준표 시장님께서 또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둬 오셨습니다. 네. 시장님 비롯해가지고 저희 참관단은 글로벌 그 창업 보육 회사, 세계적인 창업 보육 회사인데요. 플러그 앤 플레이사입니다. 여기와 벤처 창업 활성화 그리고 대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그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또 아마 올해 내로 아마 대구지사가 설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망 벤처기업 그 엘비스사 이거 뇌를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엘비스하고 그리고 로보트 기업 베어 로보틱사 등과도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도 연구소와 생산 시설을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의향을 또 주셨고요.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프랑스 발레오사 그리고 베트남의 빈그룹 그리고 뭐 국내 글로벌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 SK 뭐 등등의 그 CEO급 그리고 회장님, 사장님급의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네. 우리 대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요. 또 대구의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또 큰 성과가 날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이 CES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고 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앞당기는 그 역할도 톡톡히 그렇습니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 테크노파크가 올해 우리 지역 기업들 지원하는데 조금 더 힘을 싣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대구가 미래 50년을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산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 5대 미래 산업을 제시를 했고 그 미래 산업, 앞으로 50년 새로운 산업 전환을 하는 그 산업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집중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미래 산업 분야의 혁신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테크노파크 도건호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한 1, 2월은 조금 마을 공동체도 좀 조용하게 좀 숨고르게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 마을 공동체 활동이 대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활동해온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례 공유를 매년 12월에 하거든요. 이때 참가하신 모든 그 대구 마을 공동체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올해 마을 공동체 어워드로 수상을 한 팀입니다. 네. 바로 만나자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림에 소속된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 잔잔바리인데요. 이름도 당사자 모임에서 직접 정했는데 네. 조금씩 일을 해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네. 이 당사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웅 님이 직접 저희 사업 심사 과정에 참여도 하고 또 사전 교육도 받고 또 당일날은 사례 공유회 때 발표도 직접 했습니다. 네. 그래요. 행복님은 미술작품 전시회도 하고 지난해 되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주목도 많이 받았고 장애인들이 직접 마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활동을 한 거예요? 네, 이 잔자바리 팀 활동하는 계획이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생일 잔치를 직접 청년들이 기획을 해서 축하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 제목이 띵동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찾아가는 생신 파티인데요. 이 사업 신청하면서 사전 모임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영상도 보고 좀 이해도 하고 그리고 파티 계획에 대해서 미리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리고 생일 파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면서 자신들의 역할도 좀 나누고 이런 준비들을 했답니다. 그렇군요. 네.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자조 모임 현장 또 어떻게 마을 생일 잔치를 하게 됐는지 얘기 좀 듣고 올게요. 네. 요리 활동으로 어떤 거였어요 혹시? 아까 얘기했던 거 두부버거 괜찮은 것 같아요.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화 보기는 몇 표인가요? 하나, 둘, 세 표예요. 그다음에 3번. 네 표죠.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스파크랜드 요 활동은 스파크랜드죠. 다음 주 수요일에 스파크랜드에서 놀이 시설을 즐기는 활동으로 정해졌어요. 알겠죠? 저는 행복림에서 자조 모임 잔잔바리를 지원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잔잔바리는요, 발달장애 청년들 7명이 주 1회 모여서 여가 활동을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찾아가는 생신 파티는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대구로 방문해서 선물 드리고 생신 파티 해드리는 건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 행복림으로 초청해서 강당에서 생신 파티를 진행하였어요. 생신 파티 하면 뭔가 설레고 즐겁고 파티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생신 파티로 투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처음이신 거예요. 끝에는 거의 다 눈물 흘리시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청년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셨어요.
발달장애 청년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그런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매주 같이 이제 만나서 뭐 이런 거 활동해보자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고 네. 마을에는 진짜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건 참 사실은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팀 어떻게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 행복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잔자바리가 사실은 그 마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청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시설로 가지 않고 마을에 모여가지고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계속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회의도 해보고 같이 결정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월에 결성해서 지금 7명이 구성원인데 이 자조 모임 토익을 통해서 여가 활동도 있지만 지금은 마을 뭐 바자회나 축제 때도 구성원으로 참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곡동에 있는데 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좀 기쁘게 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본인들이 계속 어떤 사업의 수혜자로 역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표자분들이 이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사업 신청하면서 포부를 굉장히 발표했는데 저 재밌었어요. 심사를 하면서 네. 이 대표자분은 생일 파티에 많이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생신 선물로 라디오나 손목시계 선물하고 싶다. 직접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케이크도 사드리고 즐겁게 생일 파티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요리가 자신이 있는지 어르신께 애호박을 사서 마라탕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치킨을 사드리고 싶다.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아니었나? 네, 이런 사업 포부를 굉장히 먹자. 네, 재밌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 준비할 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사실 이 청년들이 갑자기 이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시기가 한창이 돼 2000년대부터 이곡 일동에서 이 공동체 활동을 먼저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직접 방문은 못하지만 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배추 나눔도 하고 이렇게 식물 혼자 키울 수 있는 식물 화분도 나누고 이런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이 작은 것에 감동하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고 그래서 뭔가 이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직접 이런 생일 자치에 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다는 홍보 전단지도 붙이고 현수막도 직접 붙이고 그렇게 해서 당사자나 주변인 추천으로 이분들을 선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계획을 세우면서 이분들이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시지 이런 것도 묻고 또 언제 방문하면 좋은지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렇게 파티 계획을 세웠답니다. 일방적으로 뭘 그냥 해갖고 간 게 아니라 막 물어보고 같이 그죠? 네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맞춤형 생일 잔치를 하신 건데 보통 뭐 동네 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뭐 이렇게 생일도 해드리고 하기는 합니다만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네, 사실 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제가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생일잔치 나눔한 걸 모니터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보면 이 5, 6년 정도 한동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그 동네에 있는 빵가게에서 이 케이크를 기부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정도의 활동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직접 폴라로이드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요. 그리고 생신 선물도 작게 준비해서 가고 파티 용품으로 공간을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선물로 뭐 화분이나 두유, 휴지 등도 준비했지만 이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발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편지도 써서 낭독하고 어르신들의 캐리커처를 직접 그려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선물도 하고 기타 공연도 직접 하면서 본인들이 끝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또 행복님의 초대해서 또 생일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달장애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역할을 기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했던 청년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김대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 파티를 했었을 때 기분이 좋았었고 재밌었어요. 다음 달에 내년에도 찾아가는 생신 파티를 또 하고 싶습니다.
풍선 불고 풍선도 장식하고 벽에다가 붙였어요. 통기타 연주도 했었어요. 중간 노래까지 불렀을 때 리듬에 박자 맞춰서 음정도 맞췄을 때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 불러주셨는지도 기억나세요? 생신 축하 노래, 산중어걸, 악어떼 노래, 악용둘리, 꼬마 자동차, 붕붕, 그리고 또 영어 노래 불렀을 때 좋았었습니다. 그럼 혹시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들. Happy birthday to you. 촛불 부는 것까지. 예. 네, 재연을 해주셨어요. 김은채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생신 파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때 파티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 준비하셨어요? 케이크하고 음료수하고 선물 준비했어요. 꽃감 모자하고 꽃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느낌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았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애인 당사자 청년들이 직접 마을에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막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 네. 저절로 아픈 것들도 낫고 네. 몸도 좋아지고 그렇겠습니다. 네. 네, 이 마을 안에서 서로 돌보는 사업, 이런 시범 사업들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저희 마을센터 조금 마을 통합 돌봄 시범 사업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데요. 네. 사실 코로나 거치면서 이 3년 동안 너무 절실해졌던 사업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단순히 돌봄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마을에 진짜 필요한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꾸준하게 일상관계들을 맺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에서는 단순히 이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가 전부인데 이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험들을 좀 하면은 마을마다 독창적인 여러 가지 마을 통합 돌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 연구 사업부터 해서 주민 주도의 이 세대별 다양한 마을 통합 돌봄 사업 시작하려고 하고요. 네. 원래 저희들 공모 사업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어야 하는 그 슬픈 얼굴도
네, 이제는 오늘은 싸이와 화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수성로 위로 사고 소식 있습니다. 상동내거리에서 수성못 오거리 방향 대구은행 파동지점 앞 가장자리 차로에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달구벌대로 위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방곡의 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내당 홈플러스 앞 3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매천로입니다. 7고 구체국에서 학정 2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 분기점 부근 140.5km 지점부터 칠곡 분기점 부근 141.4km 지점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방호벽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중부내륙 지선입니다. 현풍 방향으로 서대구 나들목 지난 25.5km 지점에 승용차와 트레일러 차량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시작한 지 46일 만에 경상북도가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12년 연속 목표 달성인데 모금액을 보면 개인이 55%, 기업이 45%라고 해요. 오늘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91.3도.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올랐네요. 1월 31일까지입니다. 나눔 캠페인 끝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1월 1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